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클리핑 11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새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제할 이야기 참 많습니다. 속속들이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마다 저희 방송에 질을 높여주시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의 파워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꿨어요, 이면서. 아니, 이게 아니라 선거 출마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의 파워, 여성의 힘, 이러면서 민주당 선거 같은 거 할 때 여성 최고위원 뽑을 때 강한 여성, 엄마의 힘, 이러면서. 예. 선생님 오늘 라이브 하셨어요, 혹시? 오늘 영상, 동영상. 동영상? 네. 다음에 라이브 하자. 네, 다음에 하는 걸로. 네. 오늘 이은영 소장님 어떤 여론조사 준비하셨죠? 오늘 박덕흠 관련한 그 조사 갖고 왔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상임위 활동이 이해 충돌이냐, 그 비동의 동의 여부랑, 그다음에 이거 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조사 갖고 왔습니다. 네, 박덕흠 얘기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박덕흠 혼자 헤쳐먹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억 10억 정도의 단위는 본인 혼자들 해먹을 수 있는 돈이지만 이렇게 수천억이 되는 돈은요, 이건 게이트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박덕흠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곽동수 선생님과 오늘 이은영 소장님 두 분 모시고 정치 클리핑 114회 오늘도 알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소식을 현재 자진 탈당을 하고 어제 오후에 자진 탈당.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어제 오후에 자진 탈당을 하면서 박덕흠 의원이 했던 얘기는 하나입니다. 자신은 무죄고 어떤 이권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 다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을 나가는 것이며 나간 후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라는 이해도 되지 않고 수많은 증거에도 반하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빠른 탈당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라는 거는 훤히 보이는데 왜들 이렇게 뻔히 보이는 사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박덕흠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걸린 것만 지금 몇 천억인데 사실 이게 만약에 검찰이나 조국 장관님 가족 털듯이 털면 제가 보면 조단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먼저 시작부터 우리 그러면 국민들 여론이 어떤지 좀 우리 이은영 소장님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 23일 날 의뢰해갖고 성인 500명 그 여론조사 진행했거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인데요. 박덕흠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45.9%, 비동의 의견이 37.7%, 잘모름 의견이 16.3%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의랑 비동의 격차 이제 8.2%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아직은 사건의 전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모름 의견이 좀 상당히 많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과 연령별로 보면, 일단 연령별로 볼 때 그 50대가 이해충돌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또 잘모름 응답이 한 30%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전모가 어떤지 좀 밝혀지고 알려지면 아마 이게 동의 의견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이게 동의가 45.9, 비동의가 37.7, 잘모름이 16.3이 꽤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해충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풀어준다고 해도 피감기감, 그러니까 정확히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제대로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를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풀어서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늘 그 조사하는 기관들을 이용해서 가족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렇고 얼마의 실적이, 즉 10년간 국토부 산하 수주 50건 중에서 42건 2,4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죠. 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그 박덕흠 의원이 이제 공개 입찰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항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지금 조금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이라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동의, 그러니까는 이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54.4%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42.7%예요, 동의 의견은.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잘 모른다는 의견도 21.9%가 나와서,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게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대명사를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개총수 말한 대로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를 몰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게 충돌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상임이나 이런 데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역에 대해서 모를 수는 없죠. 근데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건설업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가족 회사에 공사를 몰아줄 수 있도록 편법을 넣고 그 해당 업체에 공사를 내는 업체에 압력을 가했다. 이걸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의로운 척하고 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보면 90%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금방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동의가 많았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질문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의 상임위 활동 이해 충돌 동의하면 동의를 해야만 박덕흠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이 문항이 제가 보면 그분들이 연세들이 조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박덕흠 자기네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의 상임위 활동 이해 충돌 비동의하면 박덕흠의 어떤 행동을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동의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보면. 잘모름도 많아서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박덕흠 우리 편이니까 동의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쪽 국민의힘의 여론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미디어 리서치라는 곳에서 또 관련한 조사를 더 했는데요. 일단은 9월 22일 날 여기도 500명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 있는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된다가 가장 많았어요. 37.9% 나왔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당 제명 19.7, 당원권 정지 16.5, 자진 탈당 12.8로 정책 응답자에서 87%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1%여서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박덕흠 의원이 그 어떤 관련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그 가족 회사들이 이렇게 뭔가 그 이해 관계가 있는 수주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네. 저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질의에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박덕흠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아시니까 그렇죠. 윤리위원회를 해야 되니 탈당을 해야 되니 제명을 해야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탈당만 하냐? 저거는 국회의원을 사퇴시켜야 되지 않냐? 근데 현재는 이제 절차가 있어요. 국회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늘 중요한 게 국회에서 어떤 제명을 시키려고 하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검찰의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여야 합의로 제명을 할 수 있거든요. 수사를 먼저 해야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수사를 먼저 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의혹만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을 국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박덕흠이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국정조사나 반드시 특검을, 그래서 일단은 자진 탈당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정당에 소속해 있다 그러면 검찰이나 어떤 수사 권력기관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 정당을 털게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투명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박덕흠이가 무소속으로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나 어떤 보호막이 좀 사라지잖아요. 네. 그 정당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니까 박덕흠이는 지금 절차를 가고 있다. 근데 과연 검찰이 조국 장관님 가족 털듯이 박덕흠이가 가족이잖아요. 그럼요. 똑같은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터는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총장이 과연 국민의힘 소속인지 검찰총장인지 진짜 국민 소속인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연령별로 보면은 국회 윤리제소가 30대가 55.4%로 가장 많이 나와서 이게 지금 이 국민들이 수사한 다음에 윤리제소 된다는 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윤리제소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날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제소가 되어도 의원직 사퇴까지는 못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는 사람들이 것이죠. 윤리제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뭐 경고나 이런 거는 뭐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지만 네. 세게 못 할 네. 거라고요. 국회의원들도 자기 식구도 감싸기가 있잖아요. 늘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날릴 수 있다. 과정이다 지금 뭐 이렇게 좀.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한 내용에서 이제 미디어 리서치 똑같이 조사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통과시키자는 거의 91.4% 찬성을 해서 이 이슈는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이 이해충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저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무조건 국회의원들에게 적용을 할 경우에는 전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딴짓을 해서 그렇지 사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그 배정되는 거는요 그 분야의 전문 분야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법사위에서 그것도 사실 이해충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전문 분야가 만약에 건설업 출신이 국토위에 못 가게 한다. 이건 이 자체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국토위 건설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지만 그 자기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안 좋은 악행들을 고치려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대부분의 국회의원 자세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여태까지 무슨 자기가 건설을 해봤더니 담합이나 그 입찰 단합이나 어떤 건설사의 비리 같은 것들을 법과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그러지 못하게끔 하는 게 민주당이 우리가 보는 어떤 바른 상임위의 활동이고 저쪽 국민의힘이나 저런 출신들은 본인들이 했던 전문적인 지식, 즉 이명박이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자기네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헤쳐먹는 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장 다른 점은 민주당은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입법 과정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몫이고 저쪽은 자기네들이 안다 그래서 이거는 여태까지 해먹었으니까 그 해먹었던 것을 누군가가 방해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임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국회의원 뽑을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좋게 바꿔달라는 의미로 상임 배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런 걸 한번 뒀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을 원내대표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원내대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 배정도 앞으로는 좀 절차적으로 원내대표의 마음에 의해서 누구누구 그러면 원내대표한테 잘 보여갖고 자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심사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뭐 과거에 가족들이 어디 있고 좀 부적합하다. 네. 그런 좀 국회도 좀 상설 기구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갖고 지금은 제도적으로. 아니더라도 요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뽑혔던 이유가 초선들이 들어올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네. 초선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원을 가게 되고 맞아요. 하지만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초선이 먼저다 해서 해놓고 재선 같은 경우는 이 상임위를 거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또 관련돼서 교육이라고 꼭 교육위에 가는 게 아니라 이 교육 정책과 관련돼서 법사위에 가는 게 좋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걸 먼저 신청을 받게 해주면서 사실상 내부에 그런 틀을 잡아놓으면 네네. 2년 3년 지나게 되면 민주당은 잘 됩니다. 반면에 저쪽은 이권이 걸려 있는 게 이해 충돌 방지라는 게 무조건 해당 분야를 아는 사람이 누구 편들어 주러 가는 거 그렇죠. 그것까지 막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대놓고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들과 부인과 형님과 이런 명의를 갖고 있는 회사가 6개 그리고 같은 당 의원이 내놔서 뭐가 됐건 입찰당하면 삼합이면 전부 빼버려 라고 하는 같은 당 의원의 법안을 침 튀겨가면서 방해했었던 박덕흠 의원 이건 누가 봐도 당대표가 제대로 되면 사보임 시켰어야 되는데 그쪽은 그 밥의 그 나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됐던 거니까 이 야당 자체 사실 규정보다는 국민의힘이란 당 자체가 없어져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김정인은 대놓고 앉아서 의원들이 알아서 안 가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 삼성그룹 경영승계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가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주호영과 그쪽에 떠넘기기 위해서예요. 자기는 상관없고 국회가 잘못되는 건 모두 주호영 잘못. 나는 바른 소리 한다. 그래서 자기 세력하고 그 내부에서 또 치사하게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거기서도 또 권력 다툼이 있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는 의원이 그 상임위를 그쵸. 가면 하는 일을 못할 것 제 같아요. 말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충돌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건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네. 전문 분야에 가야지 잘 그쵸. 아는 분야의 어떤 개혁적인 법안들이나 실질적인 개선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이해충돌에 걸려갖고 생뚱 평생 해보지도 않은 분야에 가갖고
앉아 있는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국 사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외국 예. 외국은 어떻게 그 해야 미국이 되죠? 이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제일 좀 세게 오. 그 법들을 그 적용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찍 제정이 됐어요. 1962년부터 제정이 돼서 이해관계에 그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이걸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서 5년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정치자금법을 자유롭게 모금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이런 이해충돌을 스스로 좀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향을 택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인종 문제와 국가 출신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놓고 편을 들게 되면 어느 인종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관련돼서는 뭐 라틴계의 존폐가 될 수 있는 투표 같은 경우 라틴계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든가 물론 뒤에도 미국은 로비스트가 있으니까 대놓고 그렇게 우기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로비할 만큼 해보되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되 안 되게 되면 깨끗하게 수용해라. 그래서 그쪽은 미국 법이 무서운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징벌적 징계나 과하게 제대로 처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박은 전체로 많이 하는데 결정적일 때 자르지 못하고 그냥 좀 풀어주고 끝나지도 않는데 용서해주는 문화들이 좀 많잖아요. 서양은 굉장히 담담하지만 이건 안 돼 그러고 딱 끊는 게 있으니까 동생의 문화 차이도 이 규정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랑 캐나다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자율적으로 의원 스스로가 그걸 회피하게 하는 방향을 유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매년 정기적으로 스스로가 신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뭐 참여하지 않겠다. 자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저분들 이제 회사 관련해서 자료들을 제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그 관련 토론회나 토의나 투표 행위는 다 스스로 못하게, 안 하게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문가가 해당 상임위 들어가면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이 들어가게는 하는데 이런 어떤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그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전문가들이 가갖고 해야지 비전문가들이 가갖고 무슨 상임위를 합니까? 네, 그 상임위 안에서. 근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박덕흠이 문제 전에부터 사실 국회의원들 이해충돌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여태까지 견제장치라고 하면 국회의원 될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백지신탁하는 그런 거에 어떤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박덕흠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가족들이 어떤 경영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 들어갈 때 백지신탁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게 전부 비상장 주식이에요. 그 비상장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식 거래를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지가 않다 보니까 백지신탁 한다고 그러면서 던져놓으면 의미가 없네. 사실상 지배는 계속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지신탁 하나 갖고 이해충돌 방지를 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할 때 그 하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죠. 주식시장에서 서로 동의를 구해서 국회의원들이 백지 시작했던 비상장 주식들만 모아서 파는 세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투자를 유도하는 걸 집어넣어서 무조건 1년 내 안 됐을 경우 그쪽엔 가지 못하게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사실은 자기들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두고 지금 비상장 주식을 환산하다 보니까 갑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되는 의원들 많잖아요. 이게 이전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변동을 살펴보게끔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2번, 3번은 해야 되는데 신용만 하게끔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야죠 이제. 저는 이거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국회의 어떤 3분의 1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제가 보면 이해충돌은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자녀들 특목고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수조사 하자 그래 놓고 흐지부지 했거든요. 정말 국회의원들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전부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덕흠 그 게이트를 계기로 여야 의원들 전부 상임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해충돌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짜 국회 자체적으로 매몰차게 그래서 욕을 먹을 게 있으면 여야가 같이 먹고 고쳐나갈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민주당이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한 것도 안 했었어요. 일단 박덕흠 방지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악행을 끼치고 금액 나온 것만 해도 이게 증거가 없이 나온 게 아니라 공사 수주했던 회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처럼 부풀리거나 혐의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들이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회사가 해야만 일이 아니라면 그냥 강제적으로 거기에 떠맡긴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 과정에 압력이 있는지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확실하게 박덕흠 방지법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제가 아는 김상범 기자가 썼는데 국토부 산하, 이제 국토부에서 걸렸어요. 어제는 LH 건만 1,200억이었거든요. 오늘은 국토부 산하 수주 50건 중에서 42건이 제한 입찰로 따냈다. 86%. 금액이 무려 2,413억 원이 매출이었고요. 일반적으로 딴 거는 7건 뿐이었고요. 자기는 공개 입찰로 따냈다라는 거랑 전혀 다르고 제한 입찰로. 그러면서 어제 뽀로로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만 지금 2,413억 원, 어제 LH에서만 1,200억 원, 지금 요거만 합쳐도 거의 한 3천 몇백억인데 얘네가 국토부랑 LH만 했겠냐고요. 그럼요.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걸 다 걸린 것만 지자체. 한 5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명 박덕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 PD들이 만든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죠. 이거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합성을 한번 해본 건데 어제 보신 분들인데 이 사람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명 박덕흠. 닮았는데요? 아니 아마 합성한 예, 건가요? 합성 아마 나오면 네. 보시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명 박덕흠 했더니 화면을 교묘하게 합성을 해보면 잘 해갖고 얹어놓으면 둘이 똑같이 네. 겹쳐지는. 아니 진짜 닮은 게 네. 두 명의 얼굴이 다 보여요. 그러네요. 진짜. 이명 박덕흠. 네. 네, 어쨌든 저쪽 당 DNA는 일단 탈당 문제로 그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지금 너무나 웃긴 게 국민의당이 웃긴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체 조사를 하겠다. 외부 감사를 둬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박덕흠이 자진 탈당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자진 탈당을 하든지 제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아예 이제 조사도 안 하는 거거든요. 자기네 정당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이 얼마나 나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게 그 본인 스스로가 자기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를 피해주는 게 도리, 본인이 피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아니죠. 있어도 안 할 사람은 안 하죠. 훔쳐가기 쉽게 물건이 있다고 들고 가면 그건 도둑이고 보통 시민들은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쪽에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소위 활동을 자제한다든가 그런 걸 스스로 할 것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봐요라고 김종인이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 대표라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막겠다라든가 조사하겠다라든가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은 비대위원장처럼 이건 원내대표 몫이라고 도망가는 건데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작정하고 빠져나가면서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 충돌을 넘어서요. 본인의 국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제3 뇌물죄가 충분히 형성이 되는 거라서 고소 고발이 됐죠. 검찰이 이제 발빠르게 박덕흠 게이트를 이해 충돌이 아닌 제3 뇌물죄로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저는 이번에 검찰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